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법인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주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은 주주가 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주주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인 회사의 주인은 대표가 아니고 주주다. 이 부분입니다. 대표이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대부분 회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이면서 주주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대표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자, 그럼 법인을 설립할 때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하시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즉 돈을 내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좀 별개의 개념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법인의 유형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럼 이런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나 혼자, 즉 내가 100% 가져도 되고, 나와 가족들로 구성하셔도 되고, 나와 제3자가 같이 엮여도 되고, 나와 직원들이 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나 혼자인 대표인 내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도 중소기업들에는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과 함께 구성된 가족법인도 정말 많죠. 결혼을 하기 전 대표님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과 배우자만 넣는 경우가 많고, 자녀까지 있으시면 자녀까지 모두 들어가서 가족법인이 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들이 형제자매나 부모님을 넣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요. 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법인 구성 시에는 잘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시면 또 다른 가정을 구성하셔서 의견의 일치를 못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족들은 모두 특수관계자여서 사실 혼자 대표님 100% 가지고 있으신 거나 가족들과 함께 100% 가지고 있는 거는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지배주주냐를 판단할 때 나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쳐서 판단하기 때문에, 또는 과점주주라는 것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큰 의미는 세금 때문이겠죠. 배우자나 자녀를 같이 넣어서 주주를 구성하신다면 나중에 회사가 배당을 할 때, 즉 회사의 남은 이익을 권한이 있는 주주들에게 나눠줄 때 내가 100% 다 가져오는 것보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나눠서 주게 된다면, 가져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금은 내겠지만, 또는 많이 가져갈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좀 내겠지만 내고도 소득재원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배당을 받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 그 자금으로 조그만 부동산도 취득할 수 있고 본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혼자 100%가 되는 것과 가족들이 나눠서 들어가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배당을 할 때 대표자 혼자 주주였다 이러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배당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즉 전체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연에 넘어간다면 다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받아갈수록 종합소득세로 누진과세가 됩니다. 거기에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생기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또 내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월급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또 다른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지분이 나뉘어져 있다면, 가령 1억의 이익잉여금을 법인회사에서 배당을 한다고 칠 때 혼자 주주일 때 1억을 가져가는 것보다 6명이 나눠서 배당을 가져간다면, 가져가는 주주 입장에서 다른 이자 배당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대상도 되지 않고 소득월액 보험료도 되지 않으면서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주주 구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주주 구성에 가족 외에 우리 회사에 임직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을 넣게 된다면 그 임직원들은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은 스톡옵션 제도를 두는 회사들도 있죠. 이런 부분이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제3자인 임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좋은 의도로 임직원을 주주로 넣을 때, 그리고 스톡옵션 제도 말고 그냥 임직원을 주주로 넣을 때 실제로 자본금을 불입해야 되는데 그냥 사주가 기분이 좋아서 임직원을 주주로 넣었다, 자본금에 실제로 불입은 하지 않았다, 이러면 차명
차명주주의 문제도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실제로 자본금을 불입 안 해서 차명주주로 의심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가족들이나 이런 임직원들이 자본금을 넣지 않아서 차명주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지분 분산을 해서 주주 구성을 하면 좋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예전에 제3자를 막 주주로 넣으신 법인들도 꽤 많습니다. 오래된 회사들을 보면 차명주주들이 많죠. 이런 차명주주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름만 빌려드리고 주주로서 권리는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주주들도 회사가 커가면 욕심이 나겠죠.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회사가 배당을 하고 싶어도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당해야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차명주주도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명주주가 세금을 체납한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이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차명주주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즉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주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차명주주의 상속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과 법인이 얘기를 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를 구성할 때 차명주주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주 구성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과점주주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나와 특수관계자를 합쳐서 50%를 초과하면 우리는 그 주주들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는 거죠. 인척은 잘 알다시피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관계고 혈족은 피로 나누어진 가족인 거죠. 이런 특수관계자 합쳐서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이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 의무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돼서 운영되면서 세금을 체납했다. 이러면 과점주주도 그 체납 세금에 대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본인 지분율만큼. 근데 그 외에도 부동산이나 차량, 골프 회원권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과점주주도 한 번 더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점주주가 그런 건 아닙니다. 법인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였다. 즉 100% 가족법인이다. 이러면 이런 취득세의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 지분율 증가만 없으면 취득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과점주주가 지분율이 업되는 경우, 변동되는 경우에만 취득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케이스별로 말씀드리면 법인 설립부터 과점주주였다. 이런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데 추가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즉 51%가 넘었다. 이러면 과점주주 지분율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과점주주는 맞는데 예를 들어 55%였는데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다. 그러면 70%랑 55%의 차액인 15%에 대해서 추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80%였는데 60%로 떨어졌다. 이런 거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안 되겠죠. 주주의 개념은 심플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세금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구성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족법인의 경우 얼마든지 미성년자 주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을 불입할 때 반드시 자본금의 지분율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불입을 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 재원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확실히 주주임을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증여세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회사 설립할 때는 100% 대표님 혼자 주주였다가 나중에 자녀를 추가하시면서 본인의 지분을 넘기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액면가로 그냥 넘기시고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법인에서 주식 이전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특수관계자와 지분 이전하실 때는 그냥 액면가로 하시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의 시가를 반드시 산정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거래처에서 형제에게 주식을 상의도 없이 액면가로 양도했다가 증여세를 몇 억을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꽤나 컸고 시가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 액면가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오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관계자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셨다가는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주식 양도를 할 때는 혼자 결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증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법인 설립을 할 때 작은 금액으로 했다가 대출 문제라든지 또는 투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 자본금을 올려야 되는 즉 증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액면가액으로 하느냐 시가로 하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분 비율대로 모두 참여한다면 액면가로 증자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가 특수관계자도 끼어 있는데 대표님만 증자를 했다. 그럼 지분 비율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법인에서 주주를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